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희입니다. 네, 저희가 본 영화는 클로젯입니다. 클로젯.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는 첫 공포 영화죠. 그렇죠. 네. 연출을 맡으신 분이 김광빈 감독님이라고 이번이 장편 연출 데뷔작이죠. 하정우 배우, 김남길 배우, 허율 배우가 이렇게 세 명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런 상원과 딸 이나 이렇게 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외딴 큰 집으로 이사를 가요.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사이를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이제 상원이 되게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되게 이상한 악몽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이 갑자기 방에서 사라지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렇게 사라진다는 쳤다가 의문의 남성, 경훈이라는 남성이 찾아와서 딸 이나가 이제 벽장 속으로 사라졌다고 그걸 알려주면서 딸을 찾기 위해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그린 미스터리 호러입니다. 네. 김광빈 감독하고 하정우 배우가 15년 전에도 이렇게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때가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그 윤동민 감독 졸업작품이었죠. 네. 한국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좀 아실 텐데 기담의 이제 엄마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권지암의 원장 귀신으로 되게 유명한 박지아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어떤 역할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아마 딱 아, 이분이구나 라는 걸 딱 알 거예요. 주연 아약 배우를 맡은 허율 배우는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 배우는 어디 나왔죠? 손덕에. 그렇죠. 손덕에스트에서 빙의대 했던 아이 역으로 출연했던 그런 사실 저는 이제 손덕애를 안 봐가지고 저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봐갖고 이제 잘 몰랐는데 거기서도 연기를 굉장히 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허율 배우 말고 또 아역 배우 한 분이 또 등장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또 이제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시겠죠. 이런 이미지도 있었구나 싶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사실 이 벽장을 소재로 한 외국 공포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벽장을 진짜 거의 진 주인공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장화홍련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공포의 소재로 쓰인다든지 숨바꼭질에서도 이제 뭐 잠깐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건 아예 진짜 주인공급으로 정말 매개체로 쓰이죠. 김광빈 감독이 얘기를 한 게 이런 서양적인 소재에다가 한국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더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잘 됐을지는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저는 서양식 호러와 동양식 귀신의 약간은 어색한 만남. 저는 한창 유행했던 뭐 신이 나를 만들 때 해갖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김광민 감독이 공포를 한 스푼을 넣고 유머, 드라마, 신파, 사회적 메시지 이러면서 이제 다 쏟아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 결과적으로는 조금 저희 둘 다 이제 좀 약간은 아쉬운? 약간은 아쉬운, 저는 조금 더 아쉬운. 벽장이라는 소재가 사실 서양에서는 벽장 속 괴물이라든지 가려진 문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악령이라든지 악마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픽사에서 나온 몬스터 주식회사 그렇게 벽장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괴물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런 식으로 서양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벽장이랑 또 국내형 오컬트랑 이렇게 합쳐서 조합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신선했어요. 사회적 메시지를 좀 이 영화 속에서 좀 담으려고 했다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 특히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런 학대하는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되게 좀 신선했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미스터리 호러로 시작을 해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점점 이렇게 드러내는 인상적이었고 사운드 트랙이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 사운드 트랙이 남산의 부장들 사운드 트랙이랑 같은 그 음악 감독님 조용욱 감독님 그러네요. 맞죠. 장르 특성에 맞게 되게 잘 긴장할 땐 긴장되게 맞아요. 오컬트 호러라는 그 장르를 좀 잘 표현해내시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얘기하는 만큼 아역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역 배우들이 되게 연기를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뭐 아동학대까지 얘기했는데 얘기해도 괜찮죠? 김시아 배우 김시아 배우가 출연을 해요. 우리 집이랑 그 미스백 미스백에서 이제 얼굴을 많이 알렸죠. 연기 진짜 잘해요. 이게 그 되게 순박한 아이와 악령의 모습을 둘 다 이렇게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악령이 된다는 연기 자체를 소화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소화를 해냈어요. 짧아서 좋았어요. 이게 영화 진짜 짧았어요. 이게 참 복합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장점인데 이런저런 영화 다 할 거 없이 막 기본적으로 2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진짜 짧아요.
98분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재밌게 본 사람들은 와 짧은 시간에 정말 확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그나마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늘어지기 전에 네, 끝나는. 네, 초반 20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나가 사라지기 전까지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담겨있는 그 딱 20분의 시퀀스가 정말 좋았는데, 처음에 굿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굿으로 시작하는 게,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굿으로 시작하는 영화를 네, 그렇죠. 봤잖아요. 네. 0.0 메가헤르츠. 어. 아, 제발 그러지만은 않길 바란다 이 작품이 이랬는데, 10분, 20분까지는 괜찮다. 사바하 느낌? 그러니까 사바하 같은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장르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그래서 좀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음향이 되게 좋았어요. 김광빈 감독님이 이제 아무래도 음향 스태프, 음향 쪽에서 일을 하셨다 보니까 세세한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리셨어요. 애들 웃음이 되게 순수하고 맑은 웃음이겠지만 살짝만 이렇게 비틀면 정말 무서운 음향, 그런 소리가 되잖아요. 현악기 소리, 바이올린 소리. 바이올린 진짜 좋았어요. 사운드로 확실히 공포감을 조성을 잘하시고. 네네네네. 점프 스퀘어도 물론 점프 스퀘어 자체가 되게 좀 뻔한 그런 장치이기는 한데, 감독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섞어 놓으셨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어떤 장면인지 알 것 같아요. 김남길 배우가 연기한 경은 캐릭터는 좀 좋았어요.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그 퇴마, 사제 이런 역할들이 좀 무겁거나 무섭거나 약간 그런 분위기로 나오는데 해갖고 나오고, 열혈사제에 있는 열혈과는 좀 달라요. 이건 확실히 좀 껄렁껄렁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잘 살려냈어요, 김남길 배우가. 원희 에디터가 얘기했던 장점들 중에서 대부분이 좀 아쉬운 점들이었어요. 사회적 메시지랑 그런 걸 섞어서 되게 참신하고 예상치 못하고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 좋았던 20분 이후에 잡탕찌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호러도 해야 되고 유머도 섞어야 되고 먹방도 찍어야 되고 가족 드라마였다가 신파도 했다가 사회적 메시지도 해야 됐다가, 주 목적이었던 공포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 98분 안에 그 안에 이 모든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 소재들도 조금 기시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게를 설명하는 부분은 완전히 이제 뭐 기묘한 이야기, 벽장을 소재로 하는 거는 뭐 부기맨도 있고 뭐 인시디어스 신과 함께는 뭐 드립으로도 나왔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이귀신들 하는 그런 묘사가 약간 조언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거를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좋아 보인다 하고 딱 그것만 딱 따오고 짜깁기한 느낌? 상황 캐릭터, 이제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좀 아쉬웠어요. 이야기 자체가 전개가 갈팡질팡하니까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느낌? 서양의 그 호러의 도식을 좀 그대로 따라간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클리셰. 시작부터 집을 보여주는 것도, 왜 서양의 호러에서는 꼭 그 고딕 양식의 집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거대한 저택 같은 그런 집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집안 구조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걸 많이 달아서, 천장에 달아서 이렇게 집안 전체를 좀 밝게 비추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는 완전 서양식 구조여서 집이 다 어두워져요. 인형 같은 소품이라든지 귀신이라기보다는 좀 서양의 악령이나 좀비 같은 느낌? 처음으로 갈수록 메시지에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호러로서의 그런 강점이 되게 점점 사라지는 느낌? 경험과 상원 사이에서의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관계가 쌓아지는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뭔가 쌓인 별점 3점을 드렸습니다. 3점. 네. 제가 호러를 잘 못 봐서. 맞아요. 호러 잘 못 보십니다. 호러를 잘 못 봐서 초반에 그렇게 좀 장르적으로 놀래키는 것도 잘 했고, 그리고 이렇게 오컬트 그 느낌을 서양식의 사제라든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국내의 그런 무당? 그걸 잘 살려낸 게 좀 좋았어요. 그래도 뭔가 장르 느낌이 좀 잘 살아나게 좀 살렸다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게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2개 반 시도는 좋았는데 욕심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무서운 것만 노리겠다 그런 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도 싶어요. 얘는 나쁜 놈이야, 왠지는 설명을 안 해주겠다, 그냥 절대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확실히 이게 이 점이 좀 영화를 늘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약간 호불호 걸려. 약간 K-호러 스타일이죠. 약간 악령이 한테 뭐 슬픈 사연이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복수. 심파가 여기서 들어간 거죠. 한국식 그런 심파. 유교 심파죠. 네네네. 잘 뵙겠습니다. 안녕.